안녕하세요, 깐손입니다. 오늘은 페이즐리 자수 시리즈의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패더 스티치의 끝부분이 닫힌 형태의 클로즈드 패더 스티치와 플라이 스티치를 붙여서 놓아 입모양을 표현하는 리프 스티치, 그리고 뜨개 모양의 꽃잎이 매력적인 캐스톤 로즈 스티치, 고급스러운 질감을 가진 굵은 선 모양의 케이블 스티치까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클로즈드 패더 스티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클로즈드 패더 스티치는 패더 스티치를 응용해 면을 재미있게 채울 수 있는 기법입니다. 왼쪽의 시작점에서 나옵니다. 실을 아래쪽으로 내려두고 오른쪽 도안선에 맞춰 바늘을 꽂습니다. 바늘을 빼내면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V 모양의 고리를 만듭니다. 이때 바늘은 반드시 실 위로 나와야 합니다. 다시 왼쪽 도안선에 맞춰 바늘을 꽂습니다. 이때 바늘은 반드시 실 위로 나와야 합니다. 바늘을 빼내면서 왼쪽으로 치우쳐진 V 모양을 만듭니다. 나온 실은 아래쪽으로 내려두고 반드시 왼손 엄지로 눌러 고정해 둡니다. 다시 고리 안쪽으로 들어가 오른쪽 도안선에 맞춰 바늘을 꽂습니다. 이때 반드시 V 모양 고리의 안쪽으로 바늘을 꽂습니다. 고리 안쪽으로 들어가야 양끝이 닫힌 모양의 클로즈드 패더 스티치가 됩니다. 바늘을 빼내면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V 모양을 만듭니다. 다시 고리 안쪽으로 들어가 왼쪽 도안선에 맞춰 바늘을 꽂습니다. 이때 실을 눌러 고정해 두지 않으면 스티치가 뜨면서 고리의 모양이 고정되지 않습니다. 항상 V 모양의 고리를 만들고 나서는 실을 아래쪽으로 내려두고 왼손 엄지로 눌러 고정한 채로 스티치를 진행합니다. 다시 고리 안쪽으로 들어가 오른쪽 도안선에 맞춰 바늘을 꽂습니다. 바늘을 빼내면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V 모양을 만듭니다. 다시 왼쪽 도안선에 맞춰 바늘을 꽂습니다. 실을 왼쪽으로 넘겨놓고 바늘을 빼내면서 왼쪽으로 치우쳐진 V 모양을 만듭니다. 앞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지금처럼 양쪽 선의 길이가 다른 곡선 도안의 경우 짧은 선 쪽의 땀 간격은 좁게, 긴 선 쪽의 땀 간격은 넓게 두어 곡선의 기울기에 맞춰 양쪽의 땀의 간격을 조절해야 면이 예쁘게 채워집니다. 남은 실이 짧아서 바늘을 한 번에 찔러 넣기 힘들 경우 지금처럼 두 과정으로 나눠 바늘을 찔러 넣고 빼내면서 수놓습니다. 리프 스티치는 플라이 스티치를 가깝게 붙여서 놓아 예쁜 입모양을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잎을 예쁘게 표현할 수 있어 자주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위쪽을 조금 비워두고 중앙선상의 한 점에서 나옵니다. 다시 같은 점으로 들어갑니다. 아래에 가까운 한 점으로 나오면서 실을 가볍게 당겨 고리의 크기를 줄입니다. 실의 방향을 위쪽으로 올려두고 잎의 끝점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처럼 쥐어지지 않는 인쇄된 도안의 경우 도안선상이 아닌 도안선 바로 옆으로 들어가 도안선을 덮어가며 수놓습니다. 첫 스티치에 귀여운 매듭이 생깁니다. 도안선 바로 옆에서 나와 대칭이 되는 반대쪽의 한 점으로 들어갑니다. 중앙선상의 한 점으로 나오면서 실을 가볍게 당겨 고리의 크기를 줄입니다. 이때 실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지 않고 깊은 대문자 U 모양으로 표현하면 잎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예쁘게 표현됩니다. 고리 바깥쪽의 한 점으로 들어가 스티치를 고정합니다. 앞의 과정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 도안선에 맞춰 스티치를 이어갑니다. 실을 당기는 힘을 잘 조절해 가며 부드러운 곡선으로 스티치를 표현해 봅니다. 중앙에 나란히 일자로 매듭이 생겨 가지런한 모양의 인맥이 표현됩니다. 기본 캐스톤 스티치를 먼저 수놓아 보겠습니다. 시작점에서 나옵니다. 일정 거리를 띄운 한 점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바늘을 꽂는 위치가 캐스톤 스티치의 양 끝점 사이의 거리를 결정합니다. 다시 시작점 근처의 점으로 나오면서 바늘을 원단에 걸어줍니다. 실을 바늘 왼쪽에 두고 시작하면 스티치가 더 매끄럽게 표현됩니다. 이때 바늘 귀 부분까지 깊게 걸어줍니다. 바늘대 아랫부분을 오른손으로 살짝 받칩니다. 왼손, 엄지, 검지, 중지로 실을 잡습니다. 왼손 검지를 벌려 바늘 끝 가까이에 가져갑니다. 왼손목을 안쪽으로 회전시켜 실 고리를 만듭니다. 만들어진 고리를 바늘에 걸어줍니다. 실을 가볍게 당겨 고리의 크기를 줄입니다. 앞의 과정을 반복해 고리를 바늘에 걸어줍니다. 바늘을 꽂아둔 길이와 비교해 같은 길이가 될 때까지 바늘에 고리를 걸어줍니다. 마지막에 남은 실을 바늘 뒤쪽, 즉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스티치의 끝이 더 깔끔하게 나옵니다. 왼손으로 스티치의 끝부분을 잡은 채로 오른손으로 바늘을 위로 빼냅니다. 실을 가볍게 당겨 아래에 남아있는 실을 줄이고 도안선의 끝점으로 들어가 마무리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불륜 데이지 스티치와 마찬가지로 바늘을 꽂는 위치를 시작점에 아주 가까이에 두면 양끝이 모인 형태의 캐스트온 데이지 스티치가 됩니다. 앞에서 배운 캐스트온 스티치와 캐스트온 데이지 스티치를 함께 사용하여 예쁜 장미 모양을 표현하는 캐스트온 로즈 스티치를 배워보겠습니다. 작은 원의 중심에 캐스톤 데이지 스티치를 수놓습니다. 캐스톤 데이지 스티치의 반쯤 되는 위치에서 나옵니다.
반대쪽으로 들어가 다시 나오면서 중앙의 캐스톤 데이지 스티치 위쪽을 감싸듯이 캐스톤 스티치를 하나 수놓습니다. 첫 번째 캐스톤 스티치의 끝 3분의 1 지점 뒤에서 나옵니다. 다시 캐스톤 데이지 스티치를 감싸듯이 캐스톤 스티치를 수놓습니다. 두 번째 캐스톤 스티치의 끝 3분의 1 지점 뒤에서 나옵니다. 이때 1단의 마지막 스티치는 반드시 첫 번째 캐스톤 스티치의 바깥쪽이 아닌 첫 번째 캐스톤 스티치의 안쪽으로 들어가 다시 나오면서 수놓습니다. 첫 번째 캐스톤 스티치의 안쪽으로 들어가 마무리합니다. 중심을 빙 둘러서 감쌀 때 마지막 스티치는 첫 스티치의 안쪽으로 들어가 마무리해야 지금처럼 모든 잎이 서로를 감싸는 형태로 완성됩니다. 1단의 마지막 꽃잎인 세 번째 꽃잎의 2분의 1 지점 뒤에서 나옵니다. 안쪽 꽃잎에 교차되는 부분을 감싸면서 캐스톤 스티치를 수놓습니다. 2단의 꽃잎은 안쪽에 수놓은 1단의 꽃잎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수놓습니다. 캐스톤 스티치 4개를 서로 3분의 1씩 겹치게 수놓아 1단을 전체적으로 감싸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캐스톤 스티치는 세 번째 캐스톤 스티치 뒤에서 나와 첫 번째 캐스톤 스티치의 안쪽으로 들어가 다시 나오면서 캐스톤 스티치를 수놓습니다. 첫 번째 캐스톤 스티치의 안쪽으로 들어가 마무리합니다. 모든 면을 감싸는 모양으로 2단이 완성됩니다. 가운데 3개의 꽃은 3단과 4단을 아래쪽으로 겹쳐서 놓아 조금 더 큰 꽃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원의 도안선에 맞춰 나옵니다. 안쪽 꽃잎에 교차되는 부분을 감싸면서 캐스톤 스티치를 수놓습니다. 이때 바깥쪽에 수놓는 꽃잎의 길이는 안쪽에 수놓은 꽃잎의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수놓습니다. 앞에서 수놓은 캐스톤 스티치의 끝 3분의 1 지점 뒤에서 나옵니다.
다시 안쪽에 꽃잎을 감싸면서 캐스톤 스티치를 수놓습니다. 다시 앞에서 수놓은 캐스톤 스티치의 끝 3분의 1 지점 뒤에서 나옵니다. 다시 안쪽에 꽃잎을 감싸면서 캐스톤 스티치를 수놓습니다. 마지막 4단은 도안의 빈 곳에 맞춰 두세 개의 캐스톤 스티치를 수놓습니다. 원의 도안선에 맞춰 나옵니다. 저는 14회를 감아 주었는데 남아있는 도안의 공간에 맞춰 스티치 길이를 자유롭게 수놓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이 원형을 이루면 예쁜 꽃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케이블 스티치는 도톰하고 고급스러운 질감을 가진 선을 표현하기에 좋은 스티치로 자수의 장식에도 자주 사용되고 소품에 이니셜을 수놓을 때도 아주 잘 어울리는 기법입니다. 시작점에서 나옵니다. 실을 아래로 내려둡니다. 도안선의 수직으로 바늘을 통과시킵니다. 원단을 통과해서 나온 실을 위쪽으로 올려둡니다. 앞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작은 땀 아래로 바늘을 가로로 통과시킵니다. 통과해서 나온 실을 다시 위쪽으로 올려둡니다. 그리고 이번엔 앞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작은 땀 아래로 바늘을 세로로 한 번 더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바늘은 반드시 위로 올려둔 실 위쪽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쁜 모양의 매듭이 만들어집니다. 실을 아래로 내려두고 앞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때 바늘대로 스티치를 옆으로 살짝 밀어내면 공간 확보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스티치 골이 바깥쪽을 가까운 한 점으로 들어가 마무리합니다. 끝을 고정하지 않은 떠있는 형태의 불륜 데이지 스티치를 빈 곳에 수놓아 도안을 예쁘게 채웁니다.
불륜 데이지 스티치의 자세한 방법은 페이즐리 자수 9편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꽃과 잎 사이에 두 가지 색상의 실로 프렌치너 스티치를 자유롭게 수놓아 장식합니다. 빈 곳에 자유롭게 비즈를 고정해 완성합니다. 총 10개의 페이즐리 도안을 완성하면서 프랑스 자수의 아주 기초적인 기법들부터 중급, 고급에 이르는 기법까지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10개의 페이즐리 도안으로 익힌 자수의 기본기와 여러 기법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기법들을 응용한 입체 자수 기법과 다양한 질감의 실을 함께 사용해서 더 재미있는 자수를 함께 즐겨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새롭고 재미있는 프랑스 자수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